AI가 의사를 대체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의료 영상 분야에서요. 오늘은 그런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성은 어디까지고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고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술의 핵심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신러닝, 그러니까 ML 기술이 의료 분야, 특히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거든요. 이건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현실의 벽은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영상을 넘어선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기대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AI가 우리에게 뭘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건지 그 약속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이 AI가 가져올 혁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분석력. 이건 뭐 인간의 눈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둘째는 효율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고요. 셋째는 임상적 영향력. 실제 진료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형평성 확대입니다. 특히 저는 이 분석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패턴까지 AI는 잡아내거든요. 진단의 정확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 병원에선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환자가 CT나 MRI를 찍으면 일단 AI가 먼저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한데요? 하고 의심되는 곳들을 표시해주죠. 그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AI가 짚어준 것들을 중심으로 더 꼼꼼하게 보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때요?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효율적이겠죠? 실제로 이 분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이 단순히 진단을 돕는 걸 넘어서 영상유도 치료 같은 실제 치료 영역에까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진만 잘 읽는 게 아니라 치료의 방향까지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하지만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약속들을 현실로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부터 그 험난한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편향성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AI에 기대했던 건 뭐였죠? 인간의 실수나 편견이 없는 아주 객관적인 분석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AI를 가르치는 데이터 자체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치우쳐 있으면 AI도 똑같이 편향된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문제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복잡해요. 병원마다 MRI 찍는 방식이나 파일 형식이 다 다르고요. 식이질환 같은 건 당연히 데이터가 거의 없죠. 게다가 병원들은 자기들 데이터를 보물처럼 꽁꽁 싸매고 있거든요. 이걸 다 모아서 쓸 수 있게 가공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은 상상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AI에게 먹일 고급 식재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의 셈이죠. 거기다 블랙박스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이 환자는 암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개발자조차도 설명을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도 모르는 진단 결과를 어떻게 믿고 환자에게 설명하겠어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만약에 AI가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AI의 판단을 믿은 의사? 그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 아니면 AI를 만든 개발자? 이 책임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이게 바로 AI 도입을 가로막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죠? 다행히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머신러닝을 연구실 밖, 진짜 병원으로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거든요. 어떤 해법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 열쇠는 결국 표준화, 그리고 협력에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형식을 통일하는 표준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병원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오픈 액세스 문화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의사는 기술을, 개발자는 의료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교육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결국 이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더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정말 믿고 써도 안전한가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성능이 뛰어나다는 연구들은요, 대부분 잘 정리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테스트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실제 병원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과연 그 성능이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실험실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영상 데이터에 집중했는데요. 사실 의료 AI의 진짜 잠재력은 영상을 넘어서 우리 몸의 모든 건강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때 폭발할 겁니다. 이걸 다중 오믹스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CT나 MRI 같은 영상 데이터에다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 병원 진료 기록, 혈액 검사 결과, 심지어는 평소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초개인화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AI가 우리의 건강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미래, 생각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기술이 거대 기업이나 시스템이 아닌 오롯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쓰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